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거 에어브러쉬를 완벽하게 분해를 뭡니까 이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군제 프로 컨보이 더블 액션 5호입니다. 5호 트리거 타입이죠. 이게 아마 군제에서는 최신 제품일 겁니다. 아마 뭐 근래에 나온 건 아닌데 이게 뭐 최신 제품 생산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호거든요. 5호인데 이제 이 에어브러쉬 특징이 뭐냐면 일자 패턴 분사가 됩니다. 일단 특성부터 보면 이걸 풀면 여기 빠지거든요. 이렇게 노즐이 있고 여기 탕이 이런 모양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 이걸 옆으로 일자로 이런 식으로 꼽아야 됩니다. 이건 그냥 나사식이 아니고 홈이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일자로 딱 꼽으면 분사 패턴이 이렇게 세로로 일자로 나갑니다. 일자로 넓게. 그 공업용 흡기 있죠. 그 자동차 도장 공장 같은 데 가면 흡기들은 동그랗게 우리 모형처럼 분사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형 에어브러쉬는 이렇게 분사가 되죠. 동그랗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분사가 되거든요. 일자로 세로로 넓게 일자로 길게 이렇게 쫙 분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사가 됩니다. 이걸 꼽으면 이렇게 꼽으면 안 되고 이렇게 꼽아야 됩니다. 옆으로 가로로 최대한 옆으로 일자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게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로로 세워버리면 분사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모양에 따라 정확하게 딱 직각으로 딱 꼽으면 최대한 일자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제가 해부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업용 흡기들은 정확하게 일자로 쫙 반듯하게 이제 전체 고르게 일자로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정밀도가 안 돼 가지고 밑에 부분이 조금 두껍게 칠해지고 중간에 조금 비고 위에 조금 칠해지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나가거든요. 약간 그런 아무리 맞춰도 보니까 그거는 이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요걸 꼽으면 그런 식으로 분사가 되고 요걸 꼽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모형 에어브러쉬 나가듯이 동그랗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두 종류 패턴으로 분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트리거 방식들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 있죠. 보통 우리가 다 이거죠. 이거 위에서 당기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오래 쓰면 이제 손가락도 아픈 경우도 있고 요걸로 하나로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좀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요 방식들이 군제도 3호도 이게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패턴 이건 없고 모양 앞에 똑같으면 똑같은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잠깐 썼었는데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5호입니다. 5호. 근데 요거는 지금 분해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건 분해를. 요 뒤에까지는 뭐 똑같죠. 이렇게 해서 돌려서 니들을 뺍니다. 니들이 끝이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안 따갑습니다. 찔러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냥 이거 휘어물 일은 절대 없겠네요. 이거. 그리고 이게 휘어물 일이 더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꼽으면 니들이 노즐 밖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실수로 니들을 휘어먹는 경우가 이렇게 막 하다가 꼽다가 어디 거치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툭 치가지고 앞쪽을 휘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거의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안 잡힙니다. 안 맞아집니다. 끝까지 밀어도. 그러니까 이거를 니들을 휘어먹을 걱정이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쓴다 얘기죠. 이거 빼고 일단 천천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컵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군제 보면 이렇게 된 게 이 3호도 아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꼽는 거. 이 목이 길죠. 이만큼 안에 동그랗게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청소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사실 솔직히 이런 방식이 교체가 되는 대신에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붓으로 쑤셔도 여기까지가 잘 저 안쪽까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 목이 너무 길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죠. 이게 일단 요걸 풀고 요거 빼고 이 앞쪽은 구조가 똑같거든요. 노즐이고 일반 우리 에어브러쉬하고. 그래서 노즐은 안 풀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궁금한 게 이 부분이죠. 지금 요거 밑에 보시면 일자 나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저도 지금 처음 해보거든요. 그럼 뭐 사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깜짝이야. 요 나사가 요만한 게 박혀 있습니다. 밑에 여기 이걸 돌리면 풀리겠죠. 지금 손으로 돌려보니까 안 풀리더라고. 이거 이걸 풀면 뭐 싹 다 빠질 것 같거든요. 이거 빠지고 여기 스프링이 있겠죠. 뒤에서 밀어줘야 되니까. 홈이 있는데 뭐 전혀 상관이 없네요. 아무 방향이나 다 들어가네 그냥. 이 앞에는 좀 상관없이 또 노즐 툭 치가지고 또 부사물 앞에는 뭐 분해할 거 없죠. 이건 다 방식이 똑같으니까. 이거 뒤져보면 전체가 지금 일자로 나사가 보이죠. 이거 돌리면 풀릴 것 같거든요. 이거 근데 뭘로 돌려야 되는 거야?
아, 요걸로 하면 되네요. 핀셋 뒤에 걸로 이렇게 돌리면 이게 빠집니다. 지금 나오죠. 예전에 3호는 제가 이거 몇 번 분해를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안 쓴 지가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구조를. 요 뒤에 여기 나사 보이죠? 이렇게 빠지네요. 여기 있으면 스프링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스프링이 하나 더 있고 안에 이게 빠질 것 같은데 왜 안 빠지노? 응? 이걸 어떻게 빼는 거지? 아, 이걸 또 빼야 빠지나? 그런 것 같죠? 이 뒤에 핀이 뭐 밀고 있나? 아, 이걸 보니까 이게 누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빠지네요. 이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게 걸려서 뒤로 여기 안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이게 앞으로 좀 밀려 나오면서 이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풀어야 이게 나옵니다. 무슨 알겠죠? 밑에 거 뒤로 쑥 나오죠. 요 니들이 보통 우리 에버릇이 이렇게 쑥 넣으면 딱 격벽이 있죠. 격벽. 지금 이거는 격벽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쪽에 여기 있거든요. 한 이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나사 보이죠? 이걸 쪼으면 그게 쪼이고 풀면 지금 풀리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 이렇게 돌리면 여기 지금 조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돌리겠습니다. 요 나사 산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걸 쪼으면 니들이 빡빡하게 들어가고 그거 같습니다. 이거 으씨, 그리스가 발라져 있어 갖고 대충 구조는 이렇습니다. 분해 해보시면 쉽습니다. 일단 그 에버릇이 요 밑에 홈이 있거든요. 이게 밑으로 가야 됩니다. 위에는 홈이 없습니다. 이 홈이 있는 부분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시 넣읍시다. 손 엉망되겠다 이거. 아이씨. 요걸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쪼고 이 좀 또 안 빠지죠 이거. 그렇죠. 걸리죠. 그러니까 요거 뒤로 빼려면 요걸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요거 꽂고 그다음에 굵은 스프링 아까 들어가 있었죠. 넣고 에어브러시는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요 구멍이 아까 밑에 요거 푼 거 여기 꼽히네요. 여기를 맞추면 되는 모양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분해를 쫄지 말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쪼다 보면 밑에서 구멍을 보고 구멍을 맞춰서 딱 멈춰야 됩니다. 밑에서 구멍 보이거든요. 여기 쪼다 보면 구멍이 나오겠죠. 나왔다. 한 칸 더 쪼았네요. 딱 맞거든요. 구멍 보고 딱 맞춰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딱 맞춰서 하면 이게 쏙 들어갑니다. 잘. 그래서 딱 쪼아 주시고 이거 나사가 요 나사가 위로 티 나와가지고 요 홈이 걸려야 되네요. 이렇게 딴 데는 안 들어갑니다. 이 홈이 밑으로 밑에 나사 여기 티 나와 걸리거든요. 안 돌아갑니다. 이거 넣고 스프링 넣고 여기 뭐 하나 쪼는 거 없어. 이거구나. 이거 쪼을 때는 굳이 벤치로 안 쪼아도 됩니다. 손으로 잡고 최대한 꽉 쪼으면 됩니다. 안 풀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니들 넣고 자, 이런 방식들은 우리 요거 위에 거는 누르면 바람만 나오죠. 누르면 바람만 나오고 당기면 도료하고 같이 나가죠. 누르면 바람. 이거는 살짝 당기면 여기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걸립니다. 이건 바람만 나옵니다. 이것도 바람, 도료. 그거 알겠죠? 이걸 쪼으면 여기까지 풀면 여기까지 바람, 도료, 바람, 도료. 똑같습니다. 이걸로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바람만 나오고 그 카메라 반 셔터 하듯이 여기서 살짝 걸리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힘줘서 당기면 들어갑니다. 니들을 당기는 거죠.
자, 이제 일자 분사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압력은 2바입니다. 2바. 2바 정도고, 트리거는 중간 정도까지. 와, 분사량이 도료 퍼먹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뒤로 거리를 빼지 말고 약간 붙여서 해야 됩니다. 일자 분사 하실 때는. 그래야 이게 조금 촘촘하게 되거든요. 이쪽에 한 줄을 딱 끄보면 너무 띄우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도료 분사 약간 붙여가지고 위에가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100% 균등하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면 위를 좀 세워가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덮으려면 중첩을 시켜가면서 올라가면 되겠죠. 이야, 도색은 진짜 빨리 됩니다. 지금 이 면적을 방금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했습니다. 지금 빠르죠. 그러니까 이거 틈이 중간에 완벽하게 일자가 다 메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사이사이. 이야, 근데 넓은 면 도색하기에는 진짜 왔답니다. 이거 지금 3호로 이 정도 도색하려면 지금 도색 그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메가 사이즈나 큰 거 도색할 때 방패 같은 거 상당히 크죠. 그거를 3호로 도색을 하셔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3호 같은 거는 폭이 좁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게 우리 모형용 에어브러시가 약간 한 가지 이제 그 단점이 있는데, 동그랗게 원 모양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양이 많습니다. 분사량이. 그 중간 패턴, 동그란 걸 패턴으로 잡았을 때 중간이 좀 많고 가쪽으로 갈수록 약하거든요. 분사량이 작죠. 그래서 중간이 진합니다.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쭉 일자로 분사가 되는데, 이 가쪽이 좀 약해. 지나간 부분에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방건조 현상 느낌이 딱 지나가면 가쪽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나가면 그 선이 삭각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 경계선이 바깥쪽 겹쳐서 막 지나가도 넓은 면적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선이.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실은해지는데, 근데 이거는 넓은 면적 5나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그게 좀 덜 하거든요. 이게 넓기 때문에 많이 안 지나가도 됩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동그란 패턴이라도 동그란 걸로 바꿔볼까요? 이거는 이제 일반 우리 모형 하고 패턴이 똑같은 겁니다. 도료로 완전 펌하시는데요, 이거. 시원하게 분사되네. 저도 여기서 산 게 이거 일자 패턴을 쓰려고 산 건 아니고, 동그란 걸 거의 뭐 주로 쓸 건데 좀 넓게 PG도 많이 하고 빅스케일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많이 저는 5가 좀 필요합니다. 5를 많이 쓰고. 좀 줄여볼까요? 최대한 줄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최대한 줄이면 이 정도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니어 뭐 이런 거 하나 도색한다, 이런 것도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줄이면 분사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되죠, 충분히. 근데 아주 미세한 조금 3호, 지금 군제 3호 같은 경우는 3호라도 군제가 이 패턴이 조금 얇아가지고 미세한 작업이 거의 다 되거든요. 군제 3호로 프로 콤보이로. 그거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걸 거의 대부분 쓸 것 같네요. 저 3호는 그런 미세한 명암 작업한다든지 넣을 때 명암 도색할 때 이렇게 명암을 넣는 경우나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3호는 저는 거의 안 쓰거든요. 거의 5호, 4호 다 썼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여기 구리스가 잘 있어야 됩니다. 이 통째로 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구리스가 보이죠. 이게 구리스가 말라버리면 뻑뻑해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너무 덕지덕지 바를 필요는 없고 구리스기가 항상 에어브러시는 항상 가동 부위에 구리스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라버리면 이건 쇳끼리 마찰 생기면서 뻑뻑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크롬 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벗겨집니다. 자꾸 물이 마찰이 생기면 이게 벗겨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빡시거든요. 마찰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넓은 면적 뭐 빅스케일들 조금 자주 하시면 그리고 빅스케일 안 하더라도 MG 사이즈 같은 경우도 방패가 사이즈가 제법 크죠. MG만 돼도 이만하죠. 방패 길이가. 그죠? 이걸 전체 특히 유광 작업을 할 때 일반 반광이나 무광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3호로 그냥 촘촘하게 이렇게 칠해도 상관이 없는데 유광 작업을 할 때는 호수가 넓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해보시면 쉽습니다. 일단 여러 번 안 지나가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나갈 때 가쪽에 생기는 그런 반건조 현상 비슷한 그런 조금 얇게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선이 생기는 조금 건조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그 라인을 많이 없앨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횟수가 작기 때문에 넓게 한 번에 빨리 도포하는 거죠. 그게 유광 작업할 때 편합니다. 우레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호 에어브러시는 하나 가지고 계시면 3호하고 5호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특별히 세밀한 작업을 자주 많이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면 3호 하나로 충분하거든요. 군제 3호. 그리고 조금 넓은 거 할 때는 5호. 이렇게 쓰시면 이거 하나로도 방금 보여드렸듯이 버니 하나 칠할 때도 이걸 쪼아 가지고 살살 칠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럽네. 그리고 이건 니들을 뭐 괜찮네요. 이걸로 지금 차량 우레탄 지금 마감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영상에서 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